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주가가 어디까지 치솟을 수 있을까요? 신약 잭팟 기대감에 투자자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도 작년 7월달에 7위에서 최근 주가가 거의 10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3위권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FDA 심사 동향 포드파 관련되는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기사 28일 오후에 나왔던 부분이죠. 어디까지 치솟나 HLB 신약 잭팟 기대감에 투자자 들썩거린다. 최근에 이제 HLB 그러니까 보통 이제 증시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주가가 이제 밑단에 있었을 때는 저점인데 상대적으로 시장의 관심도 떨어지고 언론사에도 다루지 않다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많은 곳에서 다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기도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금요일 날에 20% 가까이 올랐죠. 전일 목요일하고 금요일만 하더라도 이틀 연속으로 10% 이상 올라가면서 숏스퀴즈 구간 가격이라고 이제 확인되는 6만원대도 이제 넘어서 6만원대 중반까지 올라가서 이제 다음 주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도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숏스퀴즈가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쪽하고 외국인들 순매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유추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계속 이제 수급상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12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좀 늘면서,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숏스퀴즈가 아니라 공매도 입장에서 더 밑단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좀 올라와서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좀 팔았던, 그러니까 대신 이제 공매도했던 부분을 사서 갚는 숏커버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늘었죠. 11월 6일부터 이제 공매도 금지 영향도 있고, 12월 달에 이제 흐름들이 올해 금리 나와 더불어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12월 초에 그래도 11월 달에 올라갔다가 12월 달 초에 3만원대 초반이었습니다. 3만 1,000원대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12월 14일 이때 이제 거래량이 뜨는 어떤 흐름들이 들어오면서 4만원, 5만원 이런 부분들을 12월 달에 차례로 넘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펀더멘탈에서는 결국 이 리보세라닌과 캄네리주막 관련되는 간암 치료제 후보물질 글로벌 3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해 5월 FDA에서 최종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 작년도 5월달에 이제 이 부분은 NDA 신청하고 7월달에 본심사 버드파 일정에 따라서 5월 16일에 올해 최종 결정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FDA 입장에서는 이런 이벤트가 있었을 때 성인 이전에 선제적으로 주가가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HLB는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전에 좀 반영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확률 관련되는 부분들이 높아지는 어떤 분위기들을 확인하면서 급격하게 또 상승을 12월 달부터 이어가고 1월 달 이제 중순까지 좀 이제 가격 조정을 4만원대 중반까지 다시 또 하다가 다시 이제 42,000원에서 지지 흐름을 받으면서 6만 중반대까지 강한 상승 흐름을 다시 또 지난 한 주간 보여줬던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소식이 계속 나오는 거죠. 3월 말에 있는 최종 레이트 사이클 리브 미팅을 앞두고 노이즈가 나왔던 항서제약의 캄네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서제약에서 여러 번 큰 문제가 없다. 진양군 회장이 이제 이끌은 지역 이제 정권사 영업점 IR을 통해서도 거듭 이제 이야기를 하고 국내 언론사에서도 이 부분들을 다루면서 지난주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자, 캄네주마크 실사관에서 큰 이슈가 없었다. 공고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 오르면 3월 5월에 결과 보고서 확인이 요 이제 이야기들도 계속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죠. FDA의 최종 실사 보고서인 EIR은 1월 말 2월 달 초에 이슈가 됩니다. 이게 발행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수령 개념이에요. 수령 개념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부분에서 국내 셀트리온이라든지 기타 이제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EIR 관련되는 부분을 해서 검증을 해보면 빠르면 일주일, 뭐 어떤 때는 2달, 6개월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갈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령하는 부분들은 이제 일정들이 있겠죠. 근데 발행되는 것은 1월 말하고 2월달 초에 나오죠. 실사 이후에 30일 워킹데이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이 국내 언론보다는 사실 이게 치료진들이 약이 승인되면 가장 관심이 가는 거잖아요. 물론 영업의 대상이 됩니다만. 그래서 키오피니언 리더가 이 약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가 향후에 승인 이후에 매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아민 마이팔 교수의 온클라이브의 1월 달에 인터뷰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흐름이었거든요. 예, 이 부분들이 뭐냐면 프랙티스 체인지를 제시했다. 프랙티스 체인지라고 하는 말은 기존의 1차 치료제에 이 공고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기존 치료를 바꿀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로슈 제품의 약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리보세라인과 캄넬리주맙의 이 병용요법이 보편적 언맷 니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데이터와 부작용과 그 다음에 이제 간기능 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간암의 발생 원인에 상관없이 이런 어떤 여러 이제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어 오피니언 리더도 상당히 이제 이 허가에 관련되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허가 이후의 기대감도 높다는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1월 달에 많이 나왔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HLB 쪽에 이제 엘레바 테라피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는 36개 주가 아니라 최근에 39개 주까지 주 단위의 판매 면허까지도 지금 취득하면서 최종 43곳의 주까지 허가 관련되는 판매 면허 관련되는 부분 취득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문제없이 지금까지 순항해왔고 최종 허들인 3월 달에 최종 점검의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관련되는 부분까지 허가가 되면 이제 거의 뭐 최종 승인에 임박한 어떤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1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2달 사이에 어떤 노이즈가 될 만한 부분들이 뭔지 근데 특별히 지금 그런 부분이 없죠. 1월 달에 빠졌던 부분은 항서작의 캄넬주맙 관련되는 부분과 외생 변수로는 금리나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경계감으로 바뀌었던 부분들. 그래서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물량들을 다시 이제 때리면서 주가를 4만원대 밑단으로 4만원 초반까지 밀어냈습니다만 거기에서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상승 3파를 만들어내면서 1월 달의 고점을 넘어갔던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장 강력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 숏 스키즈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어떤 주가 흐름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총이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60%, 70% 내용주나 뭐 소부장이나 다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이 선전을 하고 있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에서 코스닥에서는 단연 HLB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이제 거의 뭐 3만원대에서 6만원 더블 정도 올라오면서 시가총액도 7위 수준에서 3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향후에 뭐 이제 여러 또 이벤트 중에서 지금 유가증권 이전 상장 관련되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전략적으로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전략들이 공매도 입장에서는 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이전을 이제 거래소에 넣어서 승인을 받아서 옮겨가게 되면 코스피 200에 들어가죠. 이런 어떤 입장에서 이 패시브 자금의 유입 관련되는 부분들이 시가총액을 얼마만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공매도 입장에서는 신규 매수의 어떤 강력한 유입을 낼 수 있는 어떤 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어떤 이제 상황에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들어가 있는 어떤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쇼스키즈가 나왔던 2019년도 상황을 보면 이때 10월 22일 장중에 시가 총액 코스닥에서 1위까지 갔던 게 HLB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제 45,000원대에서 한 달도 안 되어서 20만 9,700원, 거의 5배 가까이 올랐죠. 그러니까 쇼스키즈 상황에서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이제 오른 종목이 2019년도 HLB입니다. 그래서 뭐 이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쇼스키즈는 펀더멘탈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공매도 입장에서 마진콜을 당할 수 있는 어떤 흐름에서 디레버리징을 쓰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제 팔아서 돈으로 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손절매 흐름으로 주식을 사서 이제 갚아주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기존의 숏 커버링보다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에 나오는 그걸 이제 숏 스퀴즈라고 하죠. 숏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매도를 뜻하는 거고 스퀴즈는 쥐어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데 쥐어 짜서 주식을 사서 억지로 이제 갚아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신용 반대 매매와 동일한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한 달도 안 되어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5만원 미만에서 20만원 갔으니까 대단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장중에 시가총액 1위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9월 달 이후에 5월의 연속으로 HL, 그러니까 이 당시도 뭐 지금은 이제 공매도 금지입니다만 이때는 밑에서 이제 공매도를 하고 주가가 올라올 때 공매도를 따라서 이제 치다가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 숏 스키즈까지 가버렸거든요. 지금은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이니까 공매도가 장중에 이제 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유동성 공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거하고는 좀 다른 상황에서 이제 그 공매도 잔고가 있는 근데 아직도 이제 공매도 잔고가 한 400만 주대 중반. 그러니까 이번 주 되면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공매도 잔고 얼마나 좀 줄었는지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영향을 수급상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이런 흐름들 좀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FDA의 허가 과정, 그러니까 1월 달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도 계속 이제 살펴봐야 되거든요. 결국 이제 그 오늘 나왔던 아침에 나왔던 기사가 이 리퀴디아 코퍼레이션의 FDA에서 이 신약 후보 물질 유트레피아가 이 흡입분말 형태인데 FDA 심사 결과를 확인 중이다. 요게 이제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1월 24일인데 그러면 발표 시점이 연기되었다는 어떤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포드파 일정 내에 뭔가 CMC에서 문제가 생기면 CR 레터가 나와서 아예 이제 연기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CMC가 아니래도 뭐 용량이라든지 그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아예 이제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 특허 분쟁이라든지 막 이런 게 있게 되면 또 아예 이제 심사 일정, 포드파 일정 자체를 또 딜레이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FDA 포드파 일정이라든지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약에 대한 어떤 안전성, 유효성 관련되는 문제가 있는지 살펴도 이 부분이 없다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니까 리보세린과 캄네졸 요기에 대한 문제는 없죠. 임상이나 란셋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시설 관련되는 CMC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건 리보세린 문제 없었고 작년에 적격으로 되었고 캄네졸 관련되는 노이즈가 1월달에 나왔습니다만 항서제약이 이 부분들을 거듭 확인해줬고 물론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거듭 이 부분들을 문제없다고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없다면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특허 관련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는데 거기도 지금 특별히 문제가 있는 뭐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런 거 없잖아요. 이 그렇다라고 하면 FDA에서 포드파 일정 내에 이거보다도 더 빨리 이제 최근에 이제 되는 것들 CMC라든지 이런 일정이 없는 것들은 뭐 꽉꽉 채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빨리 한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팩트 부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구나.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 이제 수정주가 말고 2019년도에 이제 숏스키즈가 나왔을 때 보면 실제로 진짜 여기 한 5만원대에서 21만원대니까 4, 5배 정도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를 할 때요, 장중에. 근데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숏스키즈가 나오고 난 다음에 10월 24일에서 한 또 3일 동안에 거의 떨어지는 게 급하게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숏스키즈는 이 발생하면 급등을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잘 보셔서 추세적으로 반응하는 흐름이 그 6만원대를 유지하면서 가는 흐름인지 아니면 숏스키즈를 달고 가서 움직이는 흐름인지 이런 부분들도 잘 살피시면서 흐름을 판단하셔야 되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에도 상승 흐름들이 지금 이제 지난주에 흐름들을 이어가는 여부를 계속 이제 관찰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